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로 건축법도로 만들기 제5장 임야의 건축 허가하면서 마을길이 대체도로 없이 없어졌습니다. 100년이 넘는 마을에 큰 임야의 아랫부분을 분할하여 두 차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 건축물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고 그 임야 내에 있는 마을길을 현황대로 분할해서 지적 정리를 하지 않아서 이 현황도로를 70년째 이용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 신고를 하였는데 허가청은 현황도로가 사유이므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가청은 지난 두 번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임야 분할 및 전용허가에서 그 임야 내에 1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마을길을 현황대로 분할하고 지적정리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 없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근거를 찾아서 주민들의 이용권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 신청했더니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국민한테 떠밀고 있는 거죠. 허가청에서. 자, 첫 번째, 1974년에 큰 임야의 하단부를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당시 허가청은 그 건축물의 진입로가 공로에서부터,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에서부터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건축물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허가청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 신청자에게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1974년 허가 신청자가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법 도로로 제공하여 도로로 지정한 근거 서류를 지금 찾기 어렵고 지정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용낙을 받아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시에는 1974년도에는 현행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이 없었습니다. 도로관리대장은 81년 건축법 시행령에 들어오고 법정 양식은 94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정 후 공고하는 것은 99년에야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정해서 공고를 했어도 그냥 법적인 그 근거 없이 지정한 근거를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산지 전용 등 형질 변경 허가 기준이 엄격해서 건축법 도로 지정을 추가로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1962년부터 99년까지 있었던 건축법 45조를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962년부터 99년까지는 지정 공고하려면 그렇게 했었는데 지정 공고 의무는 법조문에는 99년에 들어왔지만 80년에도 도로대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게시판에 시군구청 정문 앞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1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면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하라는 것은 1981년에 있었지만 법정 양식은 94년에 생겼기 때문에 부실한 도로관리대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이 생긴 1962년부터 건축허가에는 도로 지정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건축물은 원칙이 건축법 44조에 의한 접도 의무가 충족돼 있어야 합니다.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할 때는 또는 주변에 공지가 있을 때에는 접도 의무를 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지만 원칙은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부터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됐을 이후에는 모든 건축허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도로 지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허가권자는 건축법 44조에 의해서. 당시 이곳이 비도시 면지역이었다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974년도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곳이 지금은 도시지역이고 동지역이라면 이 사유인 현황도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지금 와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지만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다음 둘째, 1992년도에 임야 하단부를 분할해서 건축허가 종교시설을 신청하였을 때 허가청은 그 건축물의 진입로가 공로에서부터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지정 근거를 찾아보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건축물 대장과 배치도에는 도로로 제공한 근거는 있으나 대법원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도로관리대장 등에 없다면 건축 신청 도서 및 도면만으로는 건축법 도로 지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8도 12802. 그러나 이 판결은 허가권자가 반드시 지정해야 할 4m 이상의 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의 경우 판례로서 건축법 도로 지정으로 그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현황 도로를 오랫동안 이용해온 주민의 이용권을 부인한 판결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당시 허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었고 신청자 스스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근거가 나타난다면 도로관리대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그 도로를 공도로 보아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석하거나 건축법 도래도로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허가 신청자는 스스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허가권자에게 요청하였고 토지의 형질 변경 및 산지 전용 허가에서는 기반시설인 도로 확보 의무는 기부 체납이 될 만큼 엄격해서 그 진입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의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98도 17845 판결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마을길이나 농로는 공익상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허가 신청하는 사람이 그 소유자가 대체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통행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국토계획법 해설집 214쪽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국토계획법 57조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해설집 214쪽에 현지 여건상 일반의 소통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 민원 등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0년이 넘게 마을길과 농로로 사용했던 도로를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길인 현황 도로는 대체도로 또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번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지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1991년 이전에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국유 또는 사유 도로가 서너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인근의 6차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현황 도로가 하나씩 없어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맨 위쪽에 있는 1991년 6차선 도로의 항공사진에 보면 농로 또는 마을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신청지이고 그리고 그 아래로 또 도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이 도로는 건축 허가를 1992년에 받아서 94년에 준공한 종교시설 허가 때 만들어진 건축법 도로임이 명확합니다. 왜냐? 그 위쪽으로 1974년에 건축법 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고 지목이 돼인 것인데 당시에도 이 현황도로가 있었고 그 밑에 92년에 허가받은 종교시설에도 이런 현황도로가 있고 그곳은 자연취락지구이며 이번에 신청하는 이 농지도 자연취락지구 내의 농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장은 6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해온 마을길 및 농로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토계획법 57조 사항 및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의하면 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주변의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할 의무, 즉 기존 도로의 대체 도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금이라도 다하기 위해서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를 찾아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거나 조례도로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옳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개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도시계획조로 2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54조 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국토계획법 57조 사항에 근거해서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에 이렇게 기존 마을길과 농로는 보호해라. 대체 도로가 되든 기부채납을 받든,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뺏어서 오랫동안 마을길로 사용했던 사람 권리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 이 현황 도로는 도로 노선대장에 시점과 종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로 노선대장을 근거로 건축법의 도로관리대장, 도로과의 도로대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대장 등을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가면 이 현황도로가 공도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청은 허가 신청 대지의 진입로의 접도 의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일단 보안명령을 내렸고 건축사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도로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면 우리나라에는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서 개설된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채 주민 간의 분쟁이 되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및 국토부는 이런 고통을 국민에게 모두 떠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건축허가의 진입로,
개발행위 허가의 지임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지적법에 의해서 임야를 분할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100년이 넘는 마을길 및 농로를 별도로 분할하여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각 부서 및 허가부서가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법령의 진화 및 법령 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들 간의 분쟁을 국토부 및 지자체가 해결하지 않고 고스란히 힘없는 주민에게 떠밀고 있는 것은 잘못이고, 이런 마을은 나쁜 소문이 돌아서 부동산 가격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며 대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주민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이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이런 현황도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는 법령 개정 및 업무 지침과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